2024년 7월 출생아 수가 늘었답니다. 26,600명이라고 하는데 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7%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되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2040년까지 이렇게 전망하면 출산율이 1.2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는 건데 다소 좀 긍정적인 희망적인 전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저래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결혼과 출산이 늘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에코 세대라고 합니다. 28에서 33세에 해당되는 세대, 그들 에코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들이 느끼는 이제 부담감, 고민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요새는 여성 같은 경우에 32, 3세, 남자 같은 경우에 35세 정도의 나이에 결혼을 하는데, 그 두 이제 엄마와 아빠가 될 사람들이 실제로 주된 직장에서 퇴사하는 나이는 49세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짧게는 14년, 길게는 한 17년 가량 밖에 일을 못 한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출산과 양육, 그에 대한 경제적 비용이 엄청나서 과연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출산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 두려움, 우려가 되게 심하다라고 하죠. 이미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겪은 선진국들, 유럽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 이웃 나라인 이탈리아는 출산율 반등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하고 따져봤더니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남녀가 같이 가사 분담을 하는 그 비율도 좀 높고, 아무래도 남녀 평등, 그러니까 남성들의 그 육아나 가사에 대한 참여율이 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출산을 좀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말로만 얘기하는 그 선언적인 장려 말고 실질적인 그런 도움들을 주려고 애쓴 덕분에 그렇게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탈리아는요,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도 여전히 팽배하고,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육아를 하고 가사 일을 한다, 뭐 이런 좀 다소 현대와 좀 동떨어진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런 출산이 여전히 좀 낮다라고 합니다. 유럽의 사례를 얘기했지만 한국도 여전히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탈리아와 좀 더 성향이 비슷하지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웨덴과는 좀 거리가 좀 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전히 저출산에 비혼에 1인 가구가 넘치는 세상이 될지, 아니면 그래도 출산율도 좀 올라가고 아이들 울음소리도 좀 늘어나는 세상이 될지는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에 달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출산율이 무조건 늘어야 되고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것도 너무도 잘 압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49세에 주된 직장에서 밀려나면 뭘 먹고 살라는 얘기인가요? 주된 직장에서 받는 급여,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이 계속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튼 출산율이 올라가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관심 어린 이제 관찰, 그리고 개선, 계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경기가 되게 안 좋다 보니까 정리해고 권고사직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력을 30%까지 줄인다라고 얘기하니 말 다 한 거죠. 이렇게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쉽게 출산하고 결혼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2024년에 7월에 출산율 반등, 그리고 결혼 건수가 늘어나는 것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하지 못했던 출산과 결혼을
이제 지금 와서 하는 다소 기저효과라고 보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희망적인 수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단기적인 그런 수치 지표 말고와 좀 길게 내다보고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모습들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점점 더 어렵고 살기가 힘들고 더 막막하고 꼭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더라도 심리적으로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덜 두려워하며 살려면 다른 그 어느 누구보다는 사람들이 삶을 좀 지켜낼 수 있게 좀 덜 염려하고 살 수 있게끔 주변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방장 윗세대만 해도 원래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였어. 애는 키우면, 애는 낳으면 그냥 알아서 커. 이런 식의 얘기는 도움이 안 되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면 할수록 도리어 사람들에게 부담이 더 되고 실질적인 그런 의지나 의욕을 떨어뜨리는 이제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살면서 이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연금 고갈, 뭐 세금 증가, 고물가, 급여 감소, 뭐 되게 많은 이제 어려운 상황들, 고민스러운 일들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출산율과 결혼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들, 대책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좀 냉정하고 좀 의미 있게 따져보는 그런 대책 마련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실질적인 개선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출산율이 줄어들면 국민연금을 부담해야 되는 사람들의 수가, 사람들의 이제 부담률이 더 늘어날 것이고, 신구 세대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갈등, 그리고 이제 노인만 득실득실거리는 이제 되게 뭡니까 활력이 떨어진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누그러뜨리고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출산율과 결혼율을 높이는 쪽으로 많은 정책들이 보여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